두 번째 시간에는 지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실 겁니다. 등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 갑을병이라는 용어를 종종 쓰죠. 네, 갑을병이라는 사람을 보통 종종 씁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이건 전부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다 하시는 건데 원래 민법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등기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등기법에서도 조금 보시는 겁니다. 민법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를 물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건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의 개념입니다. 직접 이 갑이 이 물건을 직접, 즉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한다면 이때는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과 이 물건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이건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고요. 다른 사람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독점적으로, 즉 다른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 함께 지배한다면 갑이 지배할 때 B가 뭐라 그럴까? 컴플레인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독점적으로 그 다음에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됩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이 지배를 다른 사람이 방해할 때 C가 방해할 때 그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할 때 그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를 물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물건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can이라는 영어를 썼죠. can, 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지배할 수 있을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본래의 물건이라고 해서 본건이라고 부릅니다. 본건. 그 다음에 can이 없을 때는 점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can의 의미가 있다면 본래의 물건인 본건, can의 의미가 없다면 그때는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다시요.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물건은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리예요. 이 물건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건이 있는데 이를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건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건을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류와 그 내용이 법에서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이를 물건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물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된 물건이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서 정해놓지 않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현대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건적 신분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딱 정해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우리 집에서는 제가 와이프 지배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대장이에요. 집에서 대장입니까? 여하간 그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딱 정해놔야 됩니다. 물건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물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류와 그 존재와 종류, 내용 이런 것들을 제3자가 즉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지만 그 사람이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 못하게 되겠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면 그 사람은 깜빡하고 방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건이 존재하고 종류와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해야 돼요.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 내가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 내가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공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시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공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시 방법.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이 공시 방법은 우리 민법에서 두 가지가 인정이 돼요. 하나는 점유, 하나는 등기.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공시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민법에서.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때 이 물건이 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이 점유입니다. 물건이 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이 점유예요. 물건이 부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이 뭐겠습니까? 등기라는 겁니다. 등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이건 전부 다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점유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시 방법.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토지, 건물. 그렇죠. 그래서 토지, 건물의 공시 방법은 뭐라고요? 등기. 이게 바로 공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실 거죠.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 부동산 등기 같은 뜻이 돼버립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는 그 개념이 뭐냐? 뜻이 뭐냐?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 등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주체.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합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공시합니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표시와 그 다음에요 권리의 변동 과정을 공시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부동산 표시와 부동산 권리 변동을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다가 공시합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시하겠습니까? How? 어떻게?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한다는 것은, 즉 등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5번째,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와 권리 변동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입각해서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의 개념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등기법은 법무사 책이건 우리 중개사 책이건 요 순서에 입각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골격에 해당이 됩니다. 목차. 요 개념을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 변동